그냥 프렌드는 안 되고 프렌드 윗 베네핏이 될 것 같은데? 민지 채널. 미가미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DM과 댓글로 남겨주신 연애 고민, 연애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들은 뭐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일개 민지의 생각, 그냥 잠옷에다가 경량 패딩 입고 헤어밴드 쓴 유부녀일 뿐이에요, 친구들. 개인의 의견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덕들의,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채널.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기 가능할까요? 친구... 그냥 프렌드는 안 되고 프렌드 윗 베네핏이 될 것 같은데? 아니, 헤어졌다고 원수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친구로 돌아가기 좀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같은 동아리나 같은 학교나 같은 회사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는 경우는 있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근데 친구가 된다? 전 애인이랑 그걸 하겠다고? 나 이거 진짜 용납 못해. 상대방의 미래 애인이건 나의 미래 애인이건 미래 애인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 질문을 주신 친구께서 약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나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남자친구 자리에서 남사친 자리로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리를빗 이기적이고 리를빗 어장이지 않나. 자, 다음 고민. 다른 게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외모, 키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단계별로 나눠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민 주신 분이 외모랑 키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눈에 거슬리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내 스타일이 아닌 정도라면 나는 짜 맞춘 듯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 서로 어떻게든 맞춰가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다른 점들이 더 돋보이게 되어서 외모랑 키가 정말 아무렇지 않아지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의 정의가 정말 거슬려서 못 봐주겠어요. 나 얘랑 뽀뽀하는 상상 못해. 나 얘랑 키스하는 상상 못해. 이 정도면 스탑. 멈춰. 어쨌든 연애를 하려면 계속 눈을 마주쳐야 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성적 관심이 생기는데 크리티컬한 방해물이 된다면 평생 계속 아쉬울 거예요. 아쉬우면 어떻게 되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내 남자친구한테 혹은 내 여자친구한테 내 전적인 사랑을 주지 못하게 된다. 그거는 상대방도 정말 괴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의 경우, 눈에 거슬리는 정도로 이성적인 텐션이 안 생기는 경우라면 스탑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우울해요. 속상하고 우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에 비해 상대방의 피드백이 없는 거죠. 내가 말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종류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 상대방이 내 사랑에 고마워하고 있지조차 않다는 거지. 이런 경우라면 저는 과감하게 연애를 종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굉장히 외롭게 우울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 특! 나 원래 묻어난 사람이야. 나 원래 표현 못해. 이지랄.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니? 엄마 아빠 유전자 물려받았어? 걔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간칠게 다 빼줄걸? 이런 거 생각하면 정 안 털리세요? 연애는 상호작용인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표현하면 뭔 재미로 만납니까? 일단 한 번 정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면 너한테 표현이 조금 없어서 내가 속상하다 정도의 표현은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본인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연애는 끊는 게 맞다고 봐요. 재밌는 연애하세요. 연인의 바뀔 수 없는 단점에 실망해요. 바뀔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면 되는데 바뀔 수 없는 단점이라고 하니까 딱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게 가져서 저 단점은 내가 인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헤어지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점이 생기면은 계속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재고되고 거기에서 환승이 일어나고 어장이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난다. 상대방의 단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 빨리 헤어지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가장 먼저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을 기를 것. 그런 친구들 있어. 나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해놓고 좋아하는 사람 보면 뭐 죄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야. 착한 사람 만나세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군들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본인은 좀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 그 다정한 사람, 착한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학업과 연애와의 병행이 힘들어요. 아, 이거 진짜 정말 좋지 않습니다. 병행이 왜 안 될까요, 우리 친구? 이거는 근데 본인이 깨닫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성적은 평생 가. 기록으로 남아서 평생 갈 거야. 지금 네 옆에 있는 애인이 평생 갈 것 같아? 그걸 명심해. 자, 다음 고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별거 중 혹은 이혼 중 편부가정, 편모가정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언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비슷한 질문을 정말 여러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가정사가 연인에게 안 좋게 보일까봐 이제 걱정이신 것 같은데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을 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 범죄 이력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의연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고백하듯이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진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말하고 싶다면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예를 들면 부모님 얘기나 가족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또 엄청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엄청 무거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방이 뭐 필요 이상으로 나쁘게 반응을 한다, 반감을 표시한다, 그런 상대방이랑은 좀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나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인정을 못 해준다? 그러면 헤어져야지. 어떻게. 취준 기간에는 어떻게 연애를 하죠? 이 취준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긴 해요. 주로 갈등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취준하느라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한 사람 vs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상대방,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 양상이 진행이 됩니다. 취업 준비라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요. 불안하고 유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배려가 정말 중요한데 취준 당사자, 취준러는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뽀를 하고 나면 그 안정적인 생활을 너와 함께 누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내 미래의 플랜에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취준러의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선순위가 본인보다 취준이 더 높다고 해서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해, 취준이 중요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시기엔 당연히 취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내 애인에게는 지금 당장 취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지금 취준을 해야 미래에 나랑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금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전 연애 오래 한 사람은 다들 꺼려하잖아요. 장기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게 두렵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 여친 10년 사귀었대라고 하면은 이제 와, 그만큼 전 여친과의 추억이 많겠다,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려운 이유가 남들의 시선이나 내 다음 연애 상대의 시선 때문이라면 그 걱정은 넣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대 중반 넘어가면 오히려 진국이라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해. 한 사람이랑 오래 연애를 했다는 건 헤어질 만한 이유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장기 연애하니까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노파심에 장기 연애를 추천드리지 질질 끄는 연애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질질 끄는 연애, 전 그건 진짜 반대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평생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 건 아니잖아요. 헤어지는 게 답이다. 자, 다음 고민. 저 오래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 만나다 보니까 상대방이랑 만났을 때 지루해요. 권태로워요. 요거는 어찌 보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인 거지 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연인과의 관계에
관계에서 새로움, 신선함을 찾는 것보다는 연인과의 관계 이외의 나의 삶에서 새로움을 찾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뭐 취미에 도전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연인과의 관계에서 화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갈무리하면 될까요? 내가 어떤 서운한 점이 생겼어. 그것을 표현할 때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이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참다가 말하지 말 것. 참다가 말하더라도 급발진하지 말 것. 참다가 말하면 급발진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너를 봐줬는데 너가 아직도 이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너가 참고 있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내가 참다가 말하게 되면은 급발진을 하게 된다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선 모르겠어. 참는 것도 몰랐는데 나한테 막 화를 내. 그러면 당연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겠죠, 서로. 감정이 가벼울 때 털어내버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2번째 원칙은 말 안 해도 혹은 돌려 말해도 상대방이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말 것.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얘가 지금 뭘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가도록 할게요. 공통점이 많은 사람과의 연애 vs 다른 점이 많은 사람과의 연애. 같아도 달라도 상관없는 사람과의 연애. 공통점의 개수, 차이점의 개수, 절대적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율이 가능한 사람들끼리의 연애, 존중이 가능한 사람들끼리의 연애가 좋다고 봐요. 나는 진짜 연애를 할 때 정말 개 같은 마음가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원래 이래라고 하면서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으려는 사람, 어떠한 조율의 여지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답니다. 민지 채널. 제가 준비한 고민들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을 받아서 제가 다 영상에 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영상 만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해요.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루 안녕!